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순서인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게 된 훈련기관 인증평가센터 박재홍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업능력 개발의 이해, 두 번째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추진 방향, 세 번째는 훈련 운영 및 성과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기관 운영에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직업능력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또는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재직자 훈련과 실업자 훈련으로 구분됩니다. 재직자 훈련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실업자 훈련의 경우는 실업자의 취업 능력 또는 기초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저희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자 훈련은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 일반 직종 계좌 적합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직자 훈련의 경우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그리고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등이 저의 평가 대상입니다. 또한 일반고 특화훈련과 장애인 특화훈련 등의 특화훈련도 저희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기관의 역량과 건전성을 평가하여 정부 지원 훈련의 위탁 자격을 인증하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은 저희의 평가 대상을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대상 연도에 종료한 훈련 과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신규 기관과 실적 보유 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하신 훈련 과정이 없으셨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규 기관으로 인증평가에 참여하셔서 1년 인증을 받으셨을 겁니다. 향후에 훈련 과정을 운영하시고 종료까지 진행되신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실적 보유 기관으로 인증평가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3년 또는 5년 인증의 단연 인증 기관의 경우는 2단계 역량평가, 현장평가 부분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으십니다. 또한 단연 인증 등급 기관의 경우는 우수훈련 기관으로 선정되어 통합심사 승인 과정에 유효기간이 최대 3년 부여되는 부분과 시설, 장비, 대부 이자율 부분에서 우대를 받으시는 혜택 등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313개소의 훈련기관이 우수훈련 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직업훈련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훈련성과평가 지표의 다각화 등의 훈련성과평가 강화와 현장 중심의 현장평가 운영 내실화, 우수훈련 기관 육성 및 관리, 정보 기반 훈련생 선택권 제고 등의 세부 계획을 통해 성과 기반 직업훈련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이번에 현장평가 운영 내실화 부분을 상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에서 직접 경험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의 경우도 추후에 훈련기관을 운영하시는 데는 염두에 두시고 반영하시면 훈련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2017년 실적보유기관 기준의 훈련 인증평가 절차도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기관 인증평가와 가장 다른 부분이 2단계 역량평가 부분입니다. 신규기관의 경우는 2단계 역량평가가 현장평가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셨는데요. 실적보유기관의 경우에는 성과평가가 60점, 현장평가가 40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또한 평가 등급이 5년 인증, 3년 인증 등의 단연 인증까지 부여되어 총 4개의 등급이 부여되게 됩니다. 다음은 인증 등급 부여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현장평가
항목에 각각 총 배점 85%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는 5년 인증, 75%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에는 3년 인증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연 인증 기관의 경우는 관할고용센터 및 산업인력공단 지사 의견을 반영하여 인증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등급이 확정되게 됩니다. 단연 인증 기관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자율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증 내용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기관 건전성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부적합 기관의 경우는 인증이 취소되게 됩니다. 앞서와 같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평가 등급이 부여되게 되면 이 평가 등급은 훈련 과정 인정 및 승인 시 반영되게 됩니다. 또한 단연 인증 등급 획득한 우수훈련 기관은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게 되는데요. 아래에 보시는 우수훈련 기관 인증 마크의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또한 우수훈련 기관에 대한 인증패가 수여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인증 마크의 경우는 사용 권한을 부여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훈련기관 운영 시에 홍보 부분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HRD넷의 훈련기관명 옆에도 노출이 되어서 훈련생들이 훈련기관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 훈련 운영 및 성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적 보유 기관의 현장평가 지표와 성과평가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드리고 이 부분이 훈련기관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처음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상반기 신규기관 인증평가에서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는 준법성과 재정 건전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법성 평가는 행정처분 내역이나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이력의 경우 감점 처리가 되게 됩니다. 훈련기관을 운영하시다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부분에서 감점이 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훈련기관을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재정건전성 항목입니다. 재정건전성 항목에서는 세금 체납 여부와 신용 수준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올해 연도에도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 부분에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미제출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불인정 서류를 제출하셔서 감점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 당시에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인증평가 받으시는데 차질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2단계 역량평가의 현장평가 부분입니다. 2단계 현장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관에서 제출하신 자체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전에 평가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현장에 가게 됩니다. 현장평가는 행동평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행동평가 방식은 실제 훈련 운영 시에 활용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평가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규기관과 실적보유기관은 현장평가 항목에서 기관 경영, 훈련 과정 관리, 시설 및 장비, 훈련 교강사, 훈련생 관리에 동일한 평가 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기관의 경우는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운영 역량에 대한 물음이 있으시고요. 실제 실적보유기관은 이 부분을 실행하고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실적보유기관으로 향후에 인증평가를 준비하시게 된다면 신규기관 운영 시에 계획으로만 가지고 있던 부분을 실제 실행하시고 그 실행 부분에서 개선하셔야 되는 부분까지 반영하셔서 기관을 운영하시면 현장평가를 준비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보유기관의 현장평가 지표를 하나씩 집어보면서 세부적인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관 경영입니다. 기관 경영 항목은 사명감, 목표 및 전략, 정보 보안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명감은 기관장님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이 부분은 기관장님의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님이 가지고 계신 경영 원칙과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부분 등이 훈련기관 운영에 어떻게 녹아들어서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 및 전략입니다. 목표의 경우는 실현 가능한 수준인지, 그리고 세부 실행 전략 및 계획을 통해서 훈련기관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보보안 관리입니다. 훈련생 개인정보와 기관에서 보유하고 계신 정보를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운영하고 계신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네, 앞에 보시는 부분은 저희가 16년도에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의 피드백 보고서에서 기관 경영 항목 부분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단어들을 정리해 본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험이라든지 비전, 목표 부분은 기관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해당 직종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에 대한 부분과 향후에 훈련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지고 계신 비전이나 목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계획을 적절하게 운영하셔서 실제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지역 경제나 지역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관의 특성화나 실제 산업 현장과 어떻게 연계를 하여서 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훈련기관 운영에 반영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항은 훈련과정 관리입니다. 훈련과정 관리는 훈련과정 개발, 훈련 운영, 훈련과정 개선으로 구성이 되시는데요. 훈련과정 개발은 산업체 수요, 훈련생 요구 분석 등을 통해서 조사된 내용을 훈련과정 개발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 운영으로요. 훈련 운영 시점에 따라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훈련 운영 및 실시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훈련 과정 개선입니다. 훈련생 만족도 조사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훈련 과정을 적절하게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 평가위원님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 문항입니다. 시설 및 장비는 훈련시설, 훈련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넘어 최신 훈련 기술 및 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지, 훈련 목적 및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관리와 실제 관리 상태까지도 현장 평가 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훈련생분들이 쾌적하게 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사고 부분은 소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든지 안전사고 발생 시에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훈련 교강사 항목입니다. 훈련 교강사는 훈련 교강사의 확보, 근로조건, 업무 역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훈련 교강사를 확보하고 그리고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예비인력풀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성 확보를 할 수 있게 적절한 업무 분장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근로조건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4대 보험의 가입 여부, 그다음에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 지급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업무 역량입니다. 교직원을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적절하게 후속 조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직무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현장 평가 항목의 마지막 부분은 훈련생 관리입니다. 훈련생 관리는 훈련생의 선발, 고충 및 건의사항, 그리고 사후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련생 선발 부분은 초기 상담이나 면접, 사전평가 등을 통해서 훈련 수준과 훈련생의 수준을 확인하여 적절한 훈련생을 선발하고 있는지를 보는 문항입니다. 두 번째는 고충 및 건의사항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훈련생 상담을 실시하고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그 수렴한 내용을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보는 문항입니다. 훈련생 관리의 세 번째 부분은 사후 관리입니다. 취업, 이직, 전직 지원을 하고 있는가, 취업 관련 정보와 경력 개발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를 보는 평가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보유기관의 현장평가 지표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신규 기관으로 평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으로 구분되어 평가 항목이 부여됩니다.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을 모두 운영하시는 경우는 평균 훈련 인원을 산정하고 실업자 훈련에 1.5의 가중치를 주어 훈련 실시 비중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제 실업자 성과평가 항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일반 취업률 항목입니다. 훈련 수료자 중에서 6개월 이내에 취업 및 창업한 인원의 비율을 점수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소정 훈련 일수가 70% 이상인 조기 취업자도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1, 2, 3번을 보시면 일반 취업률에 적용되는 가중치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의 경우는 1명을 0.5명으로 반영하였고요.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취업자나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에는 1명을 가중치를 부여하여 더 많은 인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기관 취업자 규모에 따라서도 이런 가중치가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직전 2개년도 훈련 수료자 현 시점 취업률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출하게 되는 지표이고요. 여기에도 조기 취업자가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다음 지표는 수요자 만족도 지표입니다. HRDnet 훈련생 수강평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다음은 중도 탈락률입니다. 실시 인원 중 중도 탈락자의 비율을 산출하여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조기 취업자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입니다. 2017년에는 훈련 이수자 평가 실시 과정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 전체의 점수를 부여하고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개설률 부분입니다. 승인 과정 중 개설한 과정수의 비율을 점수로 산정하여서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인증평가 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실업자 성과평가 지표의 마지막은 가점으로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평균 임금이 전체 고용보험 평균 임금의 이상인 경우에 기관에 가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실업자 성과평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재직자 성과평가 지표입니다. 네, 수료율의 경우는 훈련 종료 실적이 있는 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전체 실시 인원 중 수료 인원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요자 만족도 부분입니다. 현재는 훈련생 및 기업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화조사로 조사 전문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HRD넷을 통해서 온라인 만족도 조사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NCS 적용 과정 비율입니다. 평가 대상 연도에 승인된 통합심사 과정 중에서 NCS 적용 과정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와 개설률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실업자 훈련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평가 지표와 성과평가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실제로 훈련 과정 운영에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훈련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심사나 인증평가 등에 참여하여서 인증 등급을 받으시고 과정에 대한 승인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이런 심사평가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상당히 짧으신 그런 기관들도 많으셔서 저희는 약간 놀랐습니다. 이런 심사평가 참여를 위해서 설명회나 이런 관련 정책, 정보 수집을 좀 구체적으로 진행하시고 당장 심사평가에 참여하셔서 등급을 받으시고 과정 승인을 받는 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전체 그림을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승인 과정을 개설하고 이 부분이 실제 종료되는 것까지 이어져서 훈련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까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실제 성과평가 지표의 개설률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한번 훈련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관 경영, 훈련 교강사, 훈련 프로그램, 훈련 인프라, 훈련생 관리 이렇게 현장평가 지표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과 약간의 용어가 다르지만 크게 5가지로 구성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는 훈련 과정을 어떻게 편성하는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NCS 적용 과정 비율이라는 성과평가 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훈련 프로그램, 훈련 인프라, 훈련생 관리의 경우는 수요자 만족도와 연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5가지 요소 중에서 기관 경영이나 훈련 교강사, 훈련 프로그램, 훈련 인프라의 경우는 실제 훈련 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정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훈련 과정 운영 시에 훈련생에 대한 관리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생 관리는 경력 개발 지원, 중도 탈락 방지,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등의 활동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경력 개발 지원과 중도 탈락 방지는 재직자 훈련의 수료율과 중도 탈락률에 연결되는 부분이시고요. 실업자 훈련의 취업 지원 부분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절하고 좋은 취업처를 확보하는가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취업처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계신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일반 취업률이나 직전 2개년도 취업률에 반영되는 가점 부분이라던가 가중치 부분에 대한 좋은 성과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업자 훈련의 가점으로 반영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 그림으로 보실 수 있게 저희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지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셔서 훈련기관을 운영하시면 향후에 인증평가를 준비하시는 부분에서도 큰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부분은 훈련기관 운영에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아마 저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는 이미 많이 활용하고 계실 건데요. 최근에 저희가 그 안드로이드용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서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런 각종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아마 익숙하실 건데요. HRDnet 화면입니다. 보통 지금 차세대 HRDNet으로 개편되면서 심사평가 시스템이나 행정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HRDNet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건데요. 이 HRDNet은 직업훈련 포탈로서 각종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훈련 고용 통계 부분에서는 각 사업별로 그 지역에 따른 훈련 기간 수나 훈련 과정 수, 훈련 실시 인원에 대한 통계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들어가셔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훈련 기간 운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NCS 홈페이지입니다. 아마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건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단순하게 NCS가 무엇인지부터 훈련 기준, 그 다음에 훈련 과정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종 자료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을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저희 기관 경영 항목에 정보보안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싶으신 기관 담당자분들은 여기에 접속하셔서 이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교육자료,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 교육이나 집체 교육까지도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네, 참조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진로 교육 센터입니다. 이 홈페이지의 경우는 훈련생 관리 부분에서 진로 교육이라든지 재직자 훈련생에 대한 경력 개발 등에 대한 교육 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관련된 교육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온라인 평생교육원에 있는 훈련기관 운영 관련 콘텐츠입니다. NCS 기반 훈련 기준을 활용한 훈련 과정 편성의 경우는 실제로 집체 훈련으로도 진행이 되는 훈련 과정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해서 미리 이 내용 확인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그 집체 훈련도 신청하셔서 이 해당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내용이시고요. 세 번째는 부정훈련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앞에 보이시는 경로를 통해서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체훈련센터 임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선 앞서서 이제 인증평가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려는 이유는 기간 단위 평가를 받고 이제 과정심사 진입하기 위해서 기간평가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기간평가 받으신 다음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통합심사 신청하신 기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통합심사 이미 신청하셨으면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들은 이미 다 숙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리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번엔 처음 했지만 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심사 절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신규 기간,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기간도 있으실 것 같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신규 기간으로 이제 진입하는 기간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기간 설립에 대한 기간 설립을 하시고 나서 지금 훈련기간 인증평가를 받고 나서 1년 인증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과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과정심사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과정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훈련기간 사전 등록이라고 저희가 좀 통칭하긴 하는데요. 내용들은 보통 이제 실시 가능한 이제 직종들을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훈련 교강사들 지금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기관에서 과정 운영하시면서 갖추게 되는 시설과 장비와 교재 등을 이제 행정 지원 시스템 그쪽에 이제 등록을 해주시게 되세요. 이게 사전적으로 모두 다 이루어져야지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과정 심사 때 하나하나 끌어와서 이제 과정 심사에 넣으실 수가 있으시죠. 아마 다 하셔가지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사전적으로 끝나고 나서 이제 과정 신청을 하실 거예요. 이제 HRDnet 이제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셨을 거고요. 지금 저희 심사 기간이시잖아요. 이제 심사 절차는 보통 이제 직종 분류 검토, 기본 요건, 과정적 합성, 그리고 훈련비 심사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최종 이제 적합, 부적합을 이제 굵직하게 부여하게 되고요. 적합 중에서도 이제 NCS 적용 과정에 대한 그
시설 장비가 조금 미흡할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을 저희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적합이 있고 또 이제 부적합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이 심사 조금 뭔가가 좀 중간에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의심사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서 이의심사를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또 똑같은 이제 절차를 걸쳐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굵직하게는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제가 사전적으로 먼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지금 제가 손들어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이 사정 등록을 하셨겠지만 간혹 여기 새롭게 이제 신청 아직 안 하고 하반기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다 아시겠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조금 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 그냥 한번 다시 좀 경청해서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사 진행 절차는 사전 등록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정보, 과정 신청서, 운영 계획서, 훈련비 산출 내역서에서 신청 완료. 지금 아마 하신 분은 이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셨을 거고요. 우선 실시 가능 직종이라는 것들은 이제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등록하게 되고 교강사는 NCS 확인 강사 신청해서 등록하게 되고 또 NCS 이제 교강사는 이제 심사평가 시스템, 이제 행정지원 시스템에서도 이제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거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장비 교재는 행정지원 시스템에서 이제 훈련기간 관리나 이런 기관 정보 관리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고 또 심사 신청은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한다라는 거 저희 이제 안내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실시 가능 직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가능 직종은 말 그대로 이제 NCS 직종에 실시 가능한 직종을 먼저 등록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 이제 여러 가지 NCS 모든 직종을 모든 훈련 기관이 이제 신청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훈련 기관이 어떠한 그 직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사전적으로 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이제 승인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것들이 승인된 직종에 한해서만 과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훈련 교강사는 그 과정이 이제 배정될 훈련 교강사가 적정한지 이제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주는데 기존에는 이제 훈련 기관에서 일과 이제 등록을 해주셨다고 하면 올 초부터는 그 훈련 교강사가 HRD에 들어가서 NCS 확인 강사 신청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심사평가원에서 승인을 내주게 되고 승인받은 강사들만 그 훈련 과정 그 신청에 끌어다가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시설 장비 교재는 그 행정지원 시스템에서 시설 장비 교재를 먼저 등록을 해주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끌어다가 이제 과정 신청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중간에 과정을 혹시 운영하시다가 변경하시고자 할 때도 이쪽에서 다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절차가 있으십니다. 요거 한번 숙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시가능 직종 어떻게 신청하나요? 라고 저희가 좀 질문이 많이 와요. 거기서 보면 심사평가 시스템에 통합심사에 실시가능 직종 해서 검색하셔가지고 신청 목록 클릭하셔서 현황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NCS 확인 강사는 이쪽 이제 통합심사 가셔가지고 NCS 확인 강사에서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안 보이면 쓰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혹시 훈련 강사가 저 NCS 승인 받았는데요? 왜 여기 안 보여요? 라고 하는 질문 가끔 있으세요. 그럴 때는 훈련기간 정보 공개를 안 해준 상황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보이셔야지 쓰실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CS 이제 교강사분들 여기는 아마 교강사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간혹 전화를 받다 보면 훈련 기관에서 이제 교강사한테 안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HRD 들어가서 강사 확인 신청 가서 클릭하시고 훈련 기간 등록하고 공개 여부 설정을 해야지 보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훈련 교강사 같은 경우 이제 정보 공개 여부, 비공개 정보 해서 이제 약간 개인정보 보호가 돼서 어떤 기관에는 보여주고 싶다, 아니다를 좀 선택할 수 있게 좀 바뀌었고요. 요거에 따라서 기관에서 보인다는 거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 교재는 심사평가 시스템 아니시고 행정지원 시스템 있으시잖아요. 행정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이쪽에서 시설 장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시설 추가하셔서 새롭게 이제 구비하게 된 시설이나 장비 이쪽에서 다시 등록하시고 여기서 이제 등록이 되면 추후에 다음 과정심사 때 쓰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 다 등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물 수정하는 거는 뭐 자체, 뭐 임차 이런 것들 세세하게 내용이 있으니까 다 아시는 것들 다 체크해가지고 안에 내용물 다 적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장비 메뉴도 이제 아까 그 시설과 거의 동일하고요. 시설 장비는 이쪽에서 확인을 한다라는 거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교재도 똑같고요. 교재도 이쪽에 다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사전적으로 다 등록을 해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시작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걸 다 등록하면 우리 여기서 지금 훈련기간 사전 등록 이거 다 하신 거예요. 이쪽에서 이거 다 하게 되면 이제 통합심사를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제 신청하는 걸 전산적으로 세세하게 궁금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그 DVD에 설명의 자료집에 그 신청하는 그 단계별로 다 나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심사가 이미 신청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한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신청이 우선 먼저 들어오면 직종 분류를 검토를 합니다. NCS 직종 이렇게 찍고 들어오는데 간혹 그 직종과 해당 과정과 일치성을 저희가 봤을 때 상이하게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NCS 직종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그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검토위원회를 거쳐서 직종 분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분류할 걸 다시 분류하고 잘못 들어온 직종은 다른 직종으로 변경을 해드리도록 해요. 다만 직종이 변경됐는데 그 변경된 직종에 대해서는 내가 승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실시간의 직종인데 그럴 경우에는 실시간의 직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한을 주고요. 실시간의 직종을 새롭게 받고 난 다음에는 이거 바로 운영하실 수 있게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종 분류 검토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 요건 심사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종 분류 검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훈련 신청한 이제 훈련 과정의 직종의 분류를 검토를 해서 이제 가장 이제 검토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제대로 목표랑 과정의 성격에 맞는 직종이 됐는지 저희가 한번 볼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직종의 선택 기준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융합 과정이 요새 좀 많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훈련 시간이 많은 걸 주직종으로 찍고 들어오고 그 직종에 맞는 단가로 이제 다 결정이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종 분류 검토위원회에서 변경이 될 수 있고요. 결과 이제 저희가 공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궁금하다. 혹시 내 과정이 직종이 변경이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심사평가 시스템 과정 승인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종이 변경이 되면 저희 NCS 직종 찍고 올 때 NCS 그 단가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변경된 단가로 훈련비 이제 지원을 받으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직종이 변경됐는데 이제 실시간의 직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실시간의 직종 다시 승인받고 이 과정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 요건이에요. 기본 요건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요건은 훈련 기간의 신청 자격이나 편성의 기본 요건 그리고 ACS 적용 필수 기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은 신청 자격 축적하는지 그 과정 편성, NCS 훈련 기준 적용했는지, NCS 적용 필수 기준, 뭐 50% 미만으로 상위 능력 등 적용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걸 우선 먼저 한번 거르게 돼요. 그래서 훈련기간 신청 자격은 저희 이제 지정 시설이 있잖아요. 시설이나 뭐 학교도 있을 거고 평생교육 시설도 있을 거고 뭐 학원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그 자료들이 적정한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특이하게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시설은 실업자 훈련이나 근로자 개인 대상 훈련 신청할 때 부적합 판정이 되세요. 이유는 사업주 단체 시설은 사업주 훈련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시설이 평생교육 시설이나 뭐 직능 시설로 이제 인가 받았을 때는
실업자나 근로자 훈련도 가능하세요. 요거는 이제 간혹 사업주 단체가 이제 모든 훈련을 가능하신 줄 알고 근로자나 실업자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이제 부적합이 그 일괄 부여된다는 거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 편성 기본 요건이에요. 그래서 훈련 시간이나 기간이나 강의 시 최소 면접 기준, 그리고 ACS 적용 여부. 요거는 한번 이제 여기 있는 게 저희 그 설명의 자료집이에요. 지금 DVD에 아마 있을 건데 요거 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한번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ACS 적용 과정에 대한 필수 기준, 이것도 적용 비율, 그리고 형식 요건. 그래서 실업자 훈련이랑 재직자 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요건이 있어요. 보통 이제 능력 단위라고 하면 그 능력 단위에 있는 그 수준에 있는 거 다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 상위 편성하실 경우, 하위 편성하실 경우, 뭐 하위를 누락할 경우 뭐 사유 기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다 적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또 보시고 요런 기준으로 기본적인 걸 한번 걸러내는 절차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절차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 과정 적합성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기본 요건 심사에서 적합다는 과정만, 앞에서 막 강의실 면적이 잘못됐다거나 능력 단위, 상위 능력 단위를 뭐 편성했는데 뭐 기재를 안 했다거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 일괄 부적합이 나갈 거고 이렇게 일괄 부적합에서 한번 걸러내고요. 그걸 통과한 과정들에 대해서만 적합성 심사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적합성 심사가 어떤 절차로 이제 되냐면 일반이랑 실업자 국기 다 이제 신청 제한 분야 심사라고 전 있습니다. 신청 제한 분야 심사는 이제 법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세금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할 건데 이 지원하는 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정되어진 게 있어요. 그 규정에 대한 그 과정들인지 아닌지 한번 거르는 장치를 한 번 더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다 이제 적합받은 과정들에 대해서 과정이 적정하게 이어졌는지 심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자 과정은 인력 수요 적정성, 인력 수요 적정성은 이제 그 뭐 지역별로 그리고 뭐 취업률, 뭐 훈련 앞서 본 인증 평가 이런 점수 다 고려해서 그런 거 다 이제 판단해서 최종 선정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적합성 이제 보면은 신청 제한 분야 심사예요. 정부 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정을 선별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거고요. 이제 신청 제한 요건은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과정을 이쪽 분야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과연 저희가 훈련을 시켜서 그 직업 능력이 향상되거나 혹은 취업할 수 있는지 이 기준에서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타 법령에 의해서 위반이 돼서 혹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1차적으로 거르는 심사를 저희가 신청 제한 분야 심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 실업자 규정, 사업주 규정, 근로자 훈련 규정이 다 담아져 있고요. 그래서 통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교양 과정, 뭐 취업, 뭐 취미 과정, 혹은 뭐 의료법 과정, 의료법 위반이 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이런 과정들은 이제 저희가 신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훈련기관들이 이거 좀 모호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설명의 자료집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아마 신청 제한의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저희가 주의 키워드라고 해서 안내를 다 해드렸어요. 그거 보시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준에 따라서 아마 1차적으로 또 신청 제한 분야로 걸러지는 게 있고요.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과정들에 대해서 과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대상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요건이랑 신청 제한 분야에서 적합을 받은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과정이 줄게 되죠.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심사 기준은 이제 항목이 이제 보여질 건데 이제 5개 항목 중에서 한 가지라도 미입을 받게 되면은 과정 부적합이 나가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훈련기관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항목별로 부적합인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것 중에서 하나라도 미입이 있으면 그 과정은 부적합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뭐 5개 모두 충족으로 적합 판정된 실업자 훈련의 과정에 한해서 과정평가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좀 볼게요. 심사 기준은 훈련 목표랑 대상 수준에 부합하는 훈련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그래서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 이제 112개로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직종 정의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
우리 저희 훈련 과정 신청서 넣을 때 훈련 목표 적으세요. 그리고 훈련 대상 수준 적으세요. 그러니까 훈련 대상 수준이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선행적으로 어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것들이 적정하게 훈련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심사위원들이 판단하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과정이 한 6수준, 5수준, 6수준인데 그냥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게 되고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이라고 이제 실업자 국기 딱 찍고 들어오셨는데 국기 직종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합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이제 설명회 자료실에 각각 이제 부적합 사례 가이드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 기관별로 이제 신청했던 과정들 한번 어떻게 신청했는지 한번 리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훈련 목표를 고려해 볼 때 총 훈련 시간 및 교과목별, 주제별, 또 훈련 시간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훈련 목표가 국기 직종인데 기초적인 것만 전체 한 60%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 아마 부적합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제 목표랑 훈련 시간이랑 그 훈련 교과목에 대한 시간까지 저희 이제 심사위원들께서 판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과목에 적정한 훈련 교재가 활용되고 있는가. 교과목만 10개 있고 있는데 훈련 교재가 한 권인데 모든 교과목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훈련 교재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부적합이 나갑니다. 그래서 훈련 교재 활용성도 저희가 보게 되고요. 저희 검토 사항은 이제 적어주신 목표, 훈련 수준, 이제 대상자 요건, 이제 교과 이제 ACS든 BACS든 찍고 들어오시는 이제 입력 내용이나 교재 관련해서 이제 입력해 주신 것들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업자 이제 국기 같은 경우는 훈련 목표 및 내용으로 편성해야 되고 부적합 판정이 되는 게 여기 이렇게 예시를 좀 저희가 드렸어요. 의료기기 제작이라는 국기 직종이 혹시 있는데 의료용 저희 국기 직종 정의에는 설계, 생산, 시공 및 유지보수하는 기능에 관한 직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 생산, 시공 및 이런 내용 편성하지 않고 기계세가만 이제 편성할 경우, 그러니까 일부만 편성하는 경우는 전체 직종 정의 위배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국기 직종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라고 아마 결과가 나갈 거고 그 항목에 대해서 미흡이라고 해서 부적합이 나가게 될 거예요. 이런 국기 직종 정의도 저희 설명회 자료집에 있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과정 이번에 신청 많이 하셨는데 자격증 취득과정도 자격증 취득과정을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명시해 주시고 관련 자격증도 필수로 꼭 선택을 해주셨어야지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교강사가 있죠. 이제 앞에서 봤던 그 목표 혹은 시간 그리고 교재 받고 이번에 훈련 교강사 볼 건데 한 교과목당 3명씩 지금 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과목당 이제 3명씩 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하나의 교과목에 배정된 모든 강사가 미흡으로 판정되면 부적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목이 5개가 있는데 4개 교과목에서는 모든 강사가 충족을 받았어요. 근데 한 개 교과목에서 강사 3명이 다 미흡이에요. 그럼 그 교과목 운영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해서 미흡이 나가요. 하지만 그 교과목이 하나의 교과목에 3명 강사 중에 2명은 충족이에요. 그러면 그건 또 적합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고려를 하셔가지고 꼭 적정하신 분으로 배정하셔가지고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NCS 확인 강사 제가 앞서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NCS 확인 강사 승인된 다음에 강사가 기관에 기관 정보 공개를 해야죠. 그 공개한 강사안에서 교과목의 배정이 가능하다고 지금 전산이 구현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산에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이제 끌어올 수가 없죠. 그 교과목의 배정이 가능되고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직종에 지금 이제 배점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한 90점이에요. 95점이에요. 근데 그 교과목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각 이제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실 건데 그 확인 강사로 승인을 받았고 혹시 배점이 높다고 하더라도 교과목이랑 관련성이 낮거나 교과목을 가르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미흡을 받을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에 이제 누락된 것들에 이제 뭐 가끔 이제 전화 오세요. 사실 이분이 추가적으로 경력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때 당시 등록을 못했을 뿐 능력은 출중하십니다 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주셔도 그거는 저희가 믿지만 증빙되어 있지 않은 건 저희가 활용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과정 신청 전에
모든 교강사분들의 그런 경력들을 사전에 다 등록하셔서 승인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과정 운영하시고 계시거나 추후에 이제 내년도 상반기 운영하시고자 하는 기관들은 지금부터 차분하게 계속 다 해주시는 게 나중에 과정 이제 신청하실 때 훨씬 용이하세요. 이제 과정 신청하시기 하루 전에 막 다 등록하셔가지고 막 승인해달라고 전화해 해주시면 저희가 다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다 보면 좀 누락되고 이제 잘못된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다 챙겨가지고 등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훈련 시설 부분이 있어요. 훈련에 필요한 필수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훈련생 수 대비 면적이 적정한지 훈련 방법들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훈련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요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건 NCS잖아요. 그래서 NCS 훈련 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실, CSC 부대 시설 요 기준을 준용을 하고요. 각각 이제 과정에 대한 뭐 시설이랑 장비들은 그 NCS 훈련 기준을 꼭 열어보시고 거기에 필수로 적혀 있는 것들은 다 구비를 하셔야 되니까 다만 이제 선택으로 되어 있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요. 필수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셔서 다 구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내부 사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지금 또 저희 심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면 같은 거 첨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타깝지만 저희 이렇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도면 첨부했을 때는 미흡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면적의 기준을 충족을 해도 구조 및 상태가 너무 이제 훈련생들이 훈련하기 좀 어려워 보일 것 같다라고 되면 이제 미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겸용시설은 개별 구비를 해야 되지만 NCS 훈련 기준상 겸용시설일 경우에는 겸용이 가능하세요. 단 면적은 가장 큰 면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걸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수 시설 등록은 이제 가능하고 한 개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국가 자격 같은 경우는 간혹 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도 있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 자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자격 국가 자격이 필기필사표 자격 과정만 운영할 때는 그 실습과 관련된 시설은 저희가 면제해서 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에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을 굳이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과정이 이렇게 필기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 같은 경우는 면제해서 보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훈련 기준을 보셔야 돼요. 각각 이제 저희가 모든 과정을 다 안내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도 훈련 기준을 보고 안내를 해드리니까 사전에 저희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라고 하더라도 훈련 기준을 한번 확인하시면 그거에 맞는 시설이랑 장비를 구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정시설은 이제 반드시 고용센터랑 이제 교육지원청 이제 평생교육시설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지정받은 시설이셔야 되고요. 혹시 사전에 지정받지 않은 시설일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운영할 때 적발이 되면 인정 취소가 될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되고 지정시설이 아닌 타지역이나 타기관 시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부적합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시설이면 타기관 쪽에서 다시 등록하셔가지고 승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훈련 기준 보시면 되고요. 장비도 사실 똑같습니다. 장비도 이제 훈련생 수 대비 수량이 적정한지 산업 현장 활용도나 훈련 내용 측면에서 그 장비 사용이 적정한지 가령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 사용해서 요새 쓰지도 않는 그런 프로그램 사용하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이거는 요새 쓰지 않는다. 이걸 아무리 배워도 나가서 취업하거나 직무 능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이 되면 그건 이제 미흡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참고하셔서 훈련 기준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력 수요 적정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사실 인력 수요는 보통은 직종별 취업률을 저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성과를 제가 많이 보는데 여기는 신규 기관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1순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50% 나머지 50%에서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총점 순으로 산정을 해요. 총점 순위 뭐냐고 하면 성과, 기간, 과정, NCS 전 고용 유지 순인데 아마 신규 기관은 성과 평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간 평가 점수. 그러니까 기간 평가를 잘 받으셔야지 저희 과정심사에도 연동이 되세요. 그러니까 기간평가 대충 뭐 1년이 됐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간평가 잘 받으셔야지 과정심사 왔을 때도 그 점수가 영향을 미치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심사 지금 평가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훈련비 심사라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NCS 지원 단가로 이제 찍고 들어오시는데, 우리 과정은 되게 특별하고 고급한 과정이다, 고급 및 특화 과정이다 해서 훈련비 심사, 그러니까 시장 단가보다 더 많은 훈련비를 지원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으세요. 그 과정들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훈련비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 조건이 있으세요. 그 조건은 고급 및 특화 과정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설명이 86페이지 그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사항을 다 체크하고, 진짜 이 과정은 교수진들도 너무 훌륭하고 과정도 굉장히 이제 좀 퀄리티가 높은 과정이라서 시장 단가가 아닌 플러스 훈련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훈련비 심사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고급 및 특화 과정 찍고 들어왔어도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거 고급 및 특화라고 들어왔지만 일반 실업자나 국기 과정이랑 똑같은데? 라고 하면 그냥 NCS 단가 적용 받으시고요. 이거는 진짜 고급 및 특화 과정입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훈련비 이제 심사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훈련비 이제 과정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고급 및 특화로 되면 훈련비 심사, 그래서 훈련비 심사하시는 분 별도로 이제 산출 내역서나 심사위원회 이거 검토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정산한다 그래서 아마 서류 같은 거 뭐 여러분들이 하는 산출 내역서 다 제출하셔가지고 검토 받으셔야 되는 사항이 있으세요. 근데 요런 과정은 전체 한 1%, 2% 정도밖에 되지 않고 보통은 이제 NCS 적용 단가 기준으로 하시고 시장 결정 자비 부담금이라고 있어서 그쪽으로 조금 더 편성하셔가지고 사용을 보통은 하십니다. 참고로 보시고, 제가 주요 Q&A를 지금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냥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훈련 기준에 필수 선택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는 구비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필수로 있으면 구비하셔야 돼요. 선택은 목표에 따라 선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부 구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수라고 있으면 무조건 구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격증 필기 과정이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훈련 기준을 다 준용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NCS 직종 중에서 미개발된 거 있으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으세요. NCS 비정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NCS 비적용이지만 기존에 개발된 NCS 능력 단위를 끌어다가 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다시 이제 부적합될 수가 있으니까 설명의 자료집에 저희가 좀 이런 과정은 NCS 적용입니다, 비적용입니다 좀 명시를 해뒀어요. 요거 참고하셔서 보시고 나중에 혹시 이제 그 내년도 상반기 할 때도 또 설명의 자료집이 나올 건데, 그때 혹시 변경된 게 있으면 그때도 이 내용을 다 수록을 해놓을 거니까 꼭 이거 잘 읽으시고 편성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국기과정 직종정에 부합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국기 직종도 다 이제 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내용을 다 포함하셔야지 그게 국기 직종이다. 이름만 듣고 임의로 판단하시고 임의로 과정 편성하셔서 국기 찍고 들어오시면 안 되시고요. 국기 직종 정에 맞는 능력단위나 내용들 다 포함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유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통 이제 학습 모듈 교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 뭐 이전 표절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럼 이전 표절일 경우가 지금 현재 내용 다 포함하면 쓰시면 되고요. 그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겉에 저희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판권 필요 없이 이제 겉에 거만 이제 목차랑 사진 찍으셔서 올리시면 된다는 거. 이것도 신서의 심사 기준 이해 어렵습니다.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설명의 자료집 혹은 이제 훈련 기준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훈련 시설 심사 기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으세요. 이제 NCS 비적용 과정이거나 이제 그 BNCS 교과는 강사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어차피 찍을 때 무조건 NCS 코드를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훈련비를 NCS 기준 단가로 받으시니까. 그죠? 그래서 NCS 기준 그 찍고 들어오는 그 NCS에 강사가 그 선생님들이 끌고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세요. 그러니까 요거 꼭 유의하셔가지고 비적용 과정이거나 BNCS 교사는 아무 교사나 끌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NCS로 승인받은 강사만 끌어올 수 있다. 요거 꼭 제가 유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다들 지금 3분의 2 정도가 과정 신청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과정 심사 절차를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사실 좀 관심이 있을 게 뭘지 좀 고민했을 때는 좀 인력 수요나 뭐 과정 절차나 결과나 뭐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저희 한 6월 28일로 우선 수요일쯤에 이제 결과가 공고가 될 거로 지금 예정은 되어 있고요.
예정되면 이제 그때 보시고 또 문의사항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제훈련심사센터에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추후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따 Q&A 시간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성과평가센터 정민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기관 인증 받으시고 이제 훈련 과정 심사 이제 통과하시면 이제 훈련 과정 운영하시는 과정 중에서 받으실 수 있는 훈련 유사 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평가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자 평가는 100% 현장 평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평가에서 준비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신청하실 때 준비하셔야 될 사항, 그리고 서류 제출하시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 이수자 평가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이제 훈련 유사 평가 같은 경우에는 NCS 기반 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간략하게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간략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이제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서 이제 이것에 기반한 이제 훈련 과정이란 NCS 훈련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한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직종별로 NCS 학습 모듈에 보시면은 평가 시 고려사항이라는 부분에 수행 준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평가해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훈련기관이 훈련 과정을 운영을 하시면서 훈련 진행하셨던 이제 수행 준거에 대해서 훈련생이 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위해 평가를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행되는 평가의 전반적인 체계, 그리고 훈련생들이 실제로 해당 능력 단위를 획득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 이수자 평가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훈련 이수자 평가는 NCS 기반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한 평가 계획, 평가 방법 및 내용, 훈련생 성취도를 평가를 하여서 전반적인 훈련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NCS 기반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의 능력 획득 여부 및 훈련기관의 평가 체계를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훈련기관에 환류를 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성과와 품질을 제고를 하는 것이 훈련 이수자 평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이수자 평가는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올해 17년도에 들어서는 총 훈련 시간 40시간 이상인 NCS 기반 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이제 훈련기관이 직접 선정을 하여서 신청한 직종별 대표 과정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결과 또한 기관 인증 평가 시에 훈련 성과 평가 지표로 10점이 반영이 되는 등 이제 훈련 이수자 평가의 결과 활용이 좀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은 훈련 종료일이 2017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인 훈련 과정 중에서 총 훈련 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능력 단위를 40% 이상 반영하여서 편성된 직종별, 즉 NCS 그 코드 중에서 대중소 중에서 소분류 기준 한 개 대표 과정으로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한 개 대표 과정이란 훈련 기관이 선정을 하여서 이수자 평가를 받으시고자 신청하는 훈련 과정을 뜻하고요.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이수자 평가가 과정별로 신청이 가능하셨지만 이제 과정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 평가 횟수도 많아지고 훈련 기간 방문 횟수도 조금 많아져서 훈련 기간의 방문 횟수를 조금 축소를 해드리고자 이번에는 직종별 한 개 대표 과정에 대한 평가로 변경이 되었고요. 한 개 대표 과정만 평가할 시에 이제 동일 직종 내의 다른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하여서 대표 과정 평가 시에 동일 직종 내의 다른 훈련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 실행이나 결과 관리 영역에서 함께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현장 평가 서류 비치를 하실 때 대표 과정 관련된 서류와 함께 동일 직종의 다른 훈련 과정에 대한 서류,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평가 실행이나 결과 관리 영역에 대해서도 함께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훈련기간 인증평가에서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가 총 10점 만점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수자 평가가 신청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훈련기간 인증평가 10점으로 반영이 되는 점수를 획득하시고자 하시면 이제 훈련 이수자 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도 훈련 이수자 평가의 절차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먼저 매월 이제 사업계획 공고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월 초에 각 회차별로 이제 해당 공고가 발표가 됩니다. 해당 공고는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과 심평원 홈페이지에 월별로 게시되는 부분이니까 꼭 월 말이나 월 초에 꼭 확인을 해주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청하시고자 하는 회차를 결정을 하신 이후에 이제 평가 신청 접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해당 그 이수자평가 신청하는 탭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평가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관인증 평가 진행하실 때처럼 자체 평가 보고서가 이수자 평가 양식으로 별도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 훈련성과평가센터 자료실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작성 양식과 예시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자체 평가 보고서를 꼭 작성을 하셔서 신청 시에 이 자체 평가 보고서를 첨부를 하셔야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 신청이 마감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평가 일정을 저희가 확정을 하여서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통보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담당자분 연락처로 매번 문자로 통보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간혹가다 이제 문자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꼭 평가 접수 마감 이후 10일 이내에 이제 공지가 된다는 점을 양지하셔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심사평가 시스템 접속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평가 일정을 확인을 하시면 이제 해당 현장평가 일정에 평가위원 3인께서 훈련 기간을 현장 방문하셔서 현장평가가 실시가 되고요. 이제 모든 평가가 진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달 현장평가가 진행된 그 월 다음 달 말경에 평가 결과가 회차별로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결과 발표와 이의 신청 절차가 마감이 되고 나면 훈련비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훈련비 추가 우대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훈련 유사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 유사 평가 기준은 총 5개로 평가 계획, 평가 실행, 평가 결과 관리, 샘플 평가, 가점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평가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평가 계획이 훈련 목적 및 수준에 맞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훈련생의 능력 단위 획득 여부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평가 도구, 서식을 사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평가 실행 영역에서는 사전 평가를 적절히 실시하시고 활용하셨는지, 그리고 평가 계획에 따라서 훈련생 평가를 적절히 실시를 하고 또 평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생에게 적절한 평가 안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가 결과 관리 부분에서는 훈련생 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를 하시고 또 훈련생 성취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평가와는 조금 다르게 독특하게 저희는 샘플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훈련생 3분을 이제 훈련 기관이 선정해서 6명의 명단을 제출을 해주시면 그 중에서 평가위원분들께서 이제 3인을 선정을 하셔서 실제로 이제 훈련 기관이 운영했던 해당 과정의 능력 단위 하나를 선정을 하셔서 그 능력 단위를 실제로 획득을 했는지의 여부를 실제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훈련생은 훈련을 통해 능력을 획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점 영역에서는 훈련 교강사에게 훈련 일자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가점 부분에서는 2016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 실적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도 올해 이제 이수자 평가를 받으시게 되면 이제 내년도 이수자 평가를 받으실 때에 17년도 이수자 평가 추가 지원금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음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직종별 대표 하나의 과정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평가를 받지 않는 동일 직종 다른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 실행, 이제 2번의 평가 실행이랑 3번의 평가 결과 관리 부분에서도 같이 이제 검토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1번 사전평가를 적절히 실시하고 활용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 직종 이제 다른 과정 검토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2.2번 평가 계획에 따라 훈련생 평가를 적절히 실시하고 평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셨는지 이 부분을 평가를 하고, 또 세 번째로 3.1번에 훈련생 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시고 또 훈련생 성취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이 세 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그 동일 직종 다른 훈련 과정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제 서류를 비치를 하시거나 준비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도 훈련 입사 평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차에서 6차까지는 모두 신청 접수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 앞으로 진행될 회차는 7차부터 12차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일정 같은 경우에는 훈련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월 초에 신청 접수가 진행이 되고, 이제 훈련 종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에 현장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경에 이제 발표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평가 결과의 활용입니다. 훈련 입사 평가 결과 점수는 이제 점수에 따라서 A, B, C, D 4개 등급으로 부여가 되게 되고요. 이제 평가 점수 최종적으로 결과 같은 경우에는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 훈련 입사 평가 탭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훈련비 추가 지원도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근데 부정훈련 과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훈련비 추가 지원을 제외를 하고 자동으로 D등급이 부여되는 부분임을 먼저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훈련 입사 평가 결과를 훈련기간 인증평가, 성과평가 점수의 10점이 반영이 된다는 점, 그리고 훈련 과정 선정 등에도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훈련비 추가 지원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당 과정의 훈련 시간, 그리고 NCS 적용 비율, 훈련 입사 평가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최고 20%까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의사항입니다. 지금 훈련 입사 평가를 진행을 하실 때 조금 지켜주셔야 할 사항인데요. 먼저 현장평가 일정, 이제 통보된 현장평가 일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훈련기간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훈련성과평가센터로 이제 전화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과정의 위탁 인정 제한 혹은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이라고 하더라도 자동 D등급이 부여가 되는 사항이고요. 지정된 일자에 현장 평가를 거부를 하거나 허위 평가 자료 작성, 그리고 샘플 평가가 실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훈련생의 부재 혹은 이제 평가 거부 등의 사유로 샘플 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자동적으로 D등급이 부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평가 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신 경우에 감점 또는 등급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훈련 입사 평가가 진행되는 현장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훈련 입사 평가 현장 평가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서 이제 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와 실제 기관에서 구비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함이고요. 현장 평가 내용 그리고 결과를 토대로 훈련기관의 훈련생 평가 체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를 하여서 훈련기관의 자발적인 훈련 성과를 강화하고 훈련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 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현장평가 진행 절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처음 상견례부터 평가 마무리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평가위원장과 이제 2분의 내용 전문가, 총 3분의 평가위원님께서 이제 현장을 방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장평가 시작 단계에서는 현장평가 진행에 대한 간략한 안내와 그리고 전과정 녹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후 본격적으로 훈련 기간이
이제 비치한 자체평가 보고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검토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의 이제 훈련 과정 교강사분들 혹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제 평가장 밖에서 대기를 하시면서 이제 평가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거나 혹시 이제 해당 자료 이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 자료 확인을 지원을 해주시고 이제 혹시나 인터뷰 개별 인터뷰가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빙자료 검토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 유저평가를 신청한 대표 과정과 함께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 직종 다른 훈련 과정의 자료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지니까요. 해당 자료 또한 현장에 꼭 비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평가위원이 현장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서류 확인에 누락이 없도록 이제 평가 중간중간에 이제 실제로 구비하셨던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출을 해주시기 위해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훈련생 샘플 평가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이제 기관 담당자분께서는 이제 샘플 평가 대상 훈련생 6명의 명단을 평가위원께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요. 사전에 평가 대상 훈련생들에게 이제 샘플 평가에 대한 샘플 평가가 진행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지를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을 드려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이후 평가위원회 회의 및 결과 정리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제 훈련기관 관계자는 평가장 밖에서 이제 대기를 해주시고요. 이후 평가위원회 총평이 이루어질 때는 함께 참석을 하셔서 그 총평을 청취를 하셔서 이제 이후에 반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메모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제 총평을 들으시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빠지신 것 같다, 이제 평가위원분들께서 확인을 못하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평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이제 자료 제출이 계속적으로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즉시 보충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이제 추가 제출, 자료 제출은 이제 불가능하니까 반드시 평가가 끝나기 전에 평가위원분이 요청하시는 자료 혹은 이제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 자료는 이제 요청을 하셔서 자료 보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장 평가는 대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현장 평가 시에 이제 준비하셔야 될 사항인데요. 이제 현장 평가에서는 서류 검토 그리고 샘플 평가, 평가위원 간의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 장소가 필요하고요. 해당 장소에 이제 증빙 자료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여력이 되신다면 컴퓨터 한 대 정도를 비치를 하셔서 이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데 혹시나 이제 서류로 이렇게 평가 자료를 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제 서류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지만 이제 자료를 컴퓨터로 전산화하여서 이제 보관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LMS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그 자료를 다시 출력하셔서 현장에 비치하시는 것은 조금 많이 수고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는 컴퓨터를 실제로 현장 평가 장소에 비치를 하셔서 이제 그 파일을 평가위원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장 평가 시 구비 서류라고 해서 이제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훈련 유저 평가 신청하셨을 때 제출해 주셨던 자체평가 보고서를 각 3부씩 출력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 만약에 평가 신청 이후에 자체평가 보고서 이제 수정하시고 보완하시는 건 가능하신데 일단 전산에는 이제 전산에 등록을 다시 하시는 건 불가능하시지만 현장평가 자료, 그 장소에 자료를 새로 비치를 하셔서 평가위원분들께서 현장에서 그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시는 거는 가능하시니까 이제 만약에 제출을 하신 이후에 자체평가 보고서를 수정하시거나 보완하셨다면 이제 현장에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해주셨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제 기존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조금 보완된 부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평가 보고서와 함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증빙 자료와 전체 훈련생 평가 결과 자료 그리고 기타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평가 장소에 구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일 직종 내에 운영 중이거나 종료된 훈련 과정에 훈련생 평가 실시 그리고 결과 관리 영역에 대한 그 자료도 함께 검토가 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서류들과 함께 구비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에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점 중에 하나가 훈련 과정 승인 이후에 훈련 기준이 NCS 훈련 기준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변경된 훈련 기준에 따라서 이수자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기준에 맞춰서 받으면 되는지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훈련 과정을 승인 받으셨을 당시에 훈련 기준대로 운영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평가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현장 평가 시 이제 승인 시점에 NCS 훈련 기준을 같이 출력을 하시거나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하셔서 비치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훈련 유저 평가 증빙 자료 목록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훈련 유저 평가 설명의 자료집에도 나와 있고 매월 초에 공고되는 회차별 이제 공고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매번 올라가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HRD 내 심사 정보, 그리고 HRD 내 출석부, 훈련 시간표, 뭐 훈련 실시 계획 안내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 과정 운영 중에 작성하시거나 활용하셨던 그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시거나 또 현장 평가의 자료 비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훈련 유저 평가와 관련해서 이제 신고 사례를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려서 조금 주의를 하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훈련 기간이 일부 능력 단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아서 해당 능력 단위에 대한 평가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만들어서 훈련 유저 평가 시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정일에 어떤 학생이 결석을 했는데 그날 그 학생에 대한 평가지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평가지를 이제 훈련 교사가 대신 작성하여서 이수자 평가 시에 이제 증빙 자료로 구비를 해놓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평가의 이후에 실시되는 일부 능력 단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평가가 실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을 하셔서 이수자 평가의 증빙 자료로 이제 제출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훈련 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혹은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를 하신 경우에는 이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D등급이 부여가 되는 부분이니 이 점 유의하셔서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훈련 이수자 평가 신청과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설명의 자료집에도 이제 모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네, 보시기 쉽게 교재에도 이제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진행을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은 평가 신청을 하시는 과정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평가 신청서를 접수를 하실 때 자체 평가 보고서를 업로드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자체 평가 보고서는 이제 자료 보안의 문제로 10MB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이제 평가 신청 마감일에 맞춰서 이제 용량을 맞추지 못해서 이제 접수를 못했다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조금 하셔서 이제 용량에 맞추셔서 이제 임시 저장을 한번 해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최종 제출하고 제 접수 기간이 마감이 된 이후에는 이제 서류 자료 제출이나 뭐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평가 일정의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청 접수 시에 적어주셨던 담당자분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휴대전화 문자로 이제 현장평가 일정이 공고되었다라는 안내를 드리는데요. 혹시나 이제 받지 못하시는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평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먼저 인지하여 주시고 이제 이때 일자에 맞추어서 HRD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그 현장평가 일자를 여기 보시는 이제 과정 검색을 하시면 오른쪽 편에 현장평가 일자가 나오세요. 시간까지 다 나오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훈련 유저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지금 제가 교재에도 실어드렸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지사항 그리고 FAQ, Q&A 게시판, 자료실 이쪽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매월 초에 공지되는 이제 훈련 유저 평가 회차별 이제 공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지사항, 4번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FAQ 게시판에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훈련유사 평가 관련해서 서식, 설명의 자료집 혹은 자체평가 보고서 양식, 예시, 그리고 증빙자료 목록에 대해서는 이제 7번 자료실 게시판을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이제 6번 Q&A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24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충분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훈련일서 평가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훈련일서 평가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로 하시는 질문 중에 이제 NCS 전공 교과가 아닌 NCS 소형 교과, BNCS 교과도 훈련일자 평가의 평가 대상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샘플 평가의 경우에는 NCS 능력 단위를 실제로 이수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샘플 평가는 이제 NCS 전공 교과를 이제 바탕으로 진행이 되지만 다른 평가 계획이나 결과 관리, 실행 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NCS 소형 교과나 BNCS 교과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동일 직종 내에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을 함께 운영을 했을 경우에 훈련일자 평가 받을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직종별로 하나의 훈련 과정을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훈련일자 평가의 경우에는 실시한 훈련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직종 내에서 훈련일자 평가를 신청하실 대표 과정을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동일 직종 내에서 여러 훈련 과정을 운영을 하셨을 경우에 유수자 평가를 신청하신 대표 과정 검토 시에 이제 다른 과정, 예를 들어 재직자 과정을 신청을 하셨다 하더라도 동일 직종 내에서 실업자 과정을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 실제로 현장 평가에 나갔을 때 대표 과정을 평가를 함과 동시에 동일 직종 다른 훈련 과정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이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이제 현재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의 경우에는 훈련 이수자 평가를 별도로 실시를 하지 않고 해당 과정의 17년도 자격 취득률을 고려하여서 이제 별도로 훈련 이수자 평가를 부여하고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추가 훈련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을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 요소로만 편성된 훈련 과정은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이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훈련 일자 평가는 NCS 능력 단위 40% 이상 편성된 과정으로만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력 단위 요소로만 편성된 과정은 일자 평가 신청이 불가능하시고요. 능력 단위 40% 이상으로만 편성된 NCS 기반 훈련 과정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가 서식을 활용하실 때에는 이제 현재 만약에 활용 중인 서식이 있으시다면 이제 훈련생명, 이제 과정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훈련생명, 과정명, 능력 단위명, 평가 일자, 평가자 이런 평가자 성명 이런 식으로 이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기존에 활용하시던 서식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기존 서식이 없으신 경우에는 NCS 기반 훈련 과정 편성 매뉴얼을 참고를 하셔서 평가 도구를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평가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 전에 기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평가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훈련기관 관계자분들께서 각 능력 단위별 수업이 실시되기 전 아니면 이제 매번 수업이 실시되기 전에 진단평가의 의미로 사전평가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요. 훈련 이수자 평가에서 지칭하는 사전평가라고 하면 입학 상담 시 혹은 오리엔테이션처럼 이제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생별로 수준을 진단을 하여서 이후에 본격적인 훈련 과정 운영에 있어서 훈련생의 수준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실제 훈련 과정을 운영할 때에 훈련생 수준에 맞는 이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사전평가의 목적이고요. 이러한 사전평가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이후 훈련 과정 운영에 반영을 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그 사전평가 문항을 구성하실 때 이제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해당 과정의 기초 전공 지식과 관련된 문항과 더불어서 이제 해당 과정이 NCS 기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NCS 기반 훈련 과정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조금 추가를 함께 포함을 하셔서 전체 문항을 구성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제 아래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사전평가의 자가진단 도구 예시와 이제 기초전공 지식을 묻는 사전평가 예시인데요. 이 부분은 훈련 입자평가 설명의 자료집에 부록 훈련 교사용 가이드에도 이제 실려 있는 부분이니까 혹시 책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훈련 입자 그 신평원 홈페이지에 훈련성과평가센터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설명의 자료집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두 실려 있는 내용이니까 파일을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차별 훈련 일자 평가는 이제 훈련 일자 평가가 실시된 그 월 다음 달 말경에 이제 발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대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래에 나오는데 이제 올해부터 과정별 평가가 아니라 이제 직종별 평가로 바뀜에 따라서 동일 직종 타과정 검토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같이 평가를 받은 동일 직종 타과정에 대해서도 훈련비 추가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혹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훈련 일자 평가 추가 지원금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대표 훈련 과정의 해당 회차에 대해서만 이제 추가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외에 이제 훈련 일자 평가와 관련된 사례 등은 신평원 홈페이지 FAQ 게시판이나 Q&A 등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문의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평원 홈페이지 Q&A 게시판이나 1644-5113 4번 훈련 일사 평가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빠르게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훈련 일사 평가에 대한 안내는 이제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